얼마 전이죠.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빚고 있고,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실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텔 스테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폐기물을 버리는 날이라서 공매로 낙찰을 받은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제 수강생 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.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출 규제는 경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, 그리고 경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, 그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나셨냐면 1주택자들이에요.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 투자를 경매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멘붕입니다.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.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판단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. 1주택자 이상부터는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죠. 투자는 더더욱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정부의 시그널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. 오직 한 채만 실거주, 정말 자기 집 하나 사서 살 사람들, 이분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라는 거죠. 2주택, 3주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애초에 2주택, 3주택자 분들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발을 뺀 지 오래됐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1주택자 분들은 경매 시장을 대하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. 이번 정책이 나오기 전 약 1년간 제가 추천드렸던 초보자분들의 방향은 아파트, 빌라, 단기 매도였어요. 그때 역시도 2주택, 3주택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았고 1주택자 분들까지는 추천을 드렸습니다.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고,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 초보자분들까지는 황금성이 최대한 빠른 부동산 위주로 단기 매도를 하셔라. 그리고 그 단기 매도를 위한 모든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나 잘 팔리는 아파트, 빌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러나 지금 1주택자 분들은 사실상 이 방법이 먹히질 않아요.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경매를 배우려고 하는, 혹은 경매를 배우고 있는 초보 투자자 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.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무주택, 그리고 1주택, 그리고 다주택자예요. 우선 다주택자는 지금 단기 매도는 아예 꿈을 꿀 수가 없고요. 주택시장에서 억지로 그 빈틈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비주택이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텔, 스테이, 고시원, 현금 흐름이 조금 잘 돌 수 있는, 부동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쪽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은 조금 애매합니다. 기존에 갖고 계시던 1주택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갖고 계신다면 1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위주로 단기 매도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1주택자인데 그 1주택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비주택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비주택이란 뭐 토지나 상가, 오피스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토지도 지금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단기로, 애초에 토지는 단기로 보는 상품이 아니라서 단기로 덤벼들 수 있는 상품은 아닌 것 같고요. 똘똘한 상가 한 채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거나, 아니면 기업의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공장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비주택이 현금성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똘똘한 상가 하나,
정말 괜찮은 공장, 이런 물건들을 잘 잡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.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.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건 애초에 그렇게 쉬웠던 적은 없었고요. 주택을 통한 단기 매도를 했던 그 방향들이 워낙에 쉬웠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저는 풀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분들은 사실 이번 시장이 어쩌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애초에 6억 미만의 아파트들로 많이 보고 계셨을 거고, 거기에서는 특별한 지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다만 담보대출을 받고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.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기 매도를 하는 거 역시도 최대한 6개월 안에 엑시트를 목표를 하고 있죠. 오히려 이 6억 미만대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은 풍선 효과가 더욱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기 매도를 위한 위치 선정을 잘 해놓으신다면 저는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, 실거주를 위한 내 집을 하나 마련하겠다 라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정부의 시그널도 정말 내 집 마련하시는 분,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똘똘한 한 채를 취득을 하는 게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6억 미만대는 앞으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1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은 경매라고 해도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이 되지는 않으실 거고, 조금 특수한 권리 관계,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서 도전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엔 초보자분들은 굳이 지금 특수 경매까지 배우셔가지고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셔라 라는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. 왜냐면 굳이 내가 데이터 분석만 조금을 잘 하셔도 단기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, 어렵게 그리고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복잡한 권리를 풀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.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던 뭘 하던 문제를 만난다라는 건 그 문제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시기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로 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